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 9년 만에 만났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창완치안 중국 국방부 장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지역 정세와 양국 국방 교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한국과 중국 국방부를 연결하는 직통전화를 조기에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한국과 중국 국방부를 연결할 수 있는 한라인 직통전화를 이른 시일 안에 개통한다. 4일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실무회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중국군 수뇌부와 신속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한중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창완치안 부장님의 방한은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의미를 가진 한편 양국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 협력을 한층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양측은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류가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에서도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고위급 상호 방문을 지속하고 분야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지난해 437구의 중국군 유해를 중국에 송환한 데 이어 국내에서 추가 발굴된 68구의 유해를 올해 3월 송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我们高兴地看到，在两国领导人和两国各个部门的共同努力下，中韩关系取得了可喜的成绩。习近平主席、朴槿惠总统等两个主要领导人频繁互访和会晤，双方间的沟通和政治互信水平不断提高。我此次来访就是为落实两国领导人就发展两国两军关系达成的重要共识，与阁下就促进两军交流合作、共同维护地区和平稳定有关问题交换意见。 한편 양측은 PKO UN 평화 유지 활동과 해적 퇴치 등 평화 유지 목적인 국방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국방 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정부가 최근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는 별개라며 남북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일 통일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 내용을 김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최근 북한과 미국이 대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남북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미 관계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고 이를 통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함께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등을 강력 비난하며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통해 공개한 입장은 미국과의 대화 거부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입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 결의안 무효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임 대변인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유엔은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왔고 지난해엔 안보리가 의제로 채택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북한의 남북 대화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우리 군의 치과 진료도 첨단화되고 있는데요. 국군 대전병원에서 도입한 캐드캠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네, 이로써 장병들의 보철 치료 지원 시간도 단축되고 의료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지훈 중사가 보도합니다. 국군 대전병원에서 지난해 12월 치과용 컴퓨터 지원 설계 제작 시스템인 캐드캠 시스템을 도입하며
군 치과 진료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캐드캠 시스템은 민간 치과병원에서 운영되는 최신 트렌드 중 하나로 서울대와 전북대 치과병원 등 국내 대학병원에서 상용화된 장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가 바로 캐드캠입니다. 이 캐드캠 장비를 이용하면 기존의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보철 제작 작업보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보철물 제작 과정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제작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좀 더 정교한 보철물 제작과 원가 절감, 치료에 필요한 보철 재료도 최신화됐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보철물의 경우 캐드캠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환자에 맞는 보철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져 원가 절감과 함께 빠르게 환자에게 맞는 정확한 보철물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을 할 때 그 재료를 굉장히 이렇게 저렴하게 들여와서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캐드캠을 도입함으로 해서 다른 현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장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두 번째는 보철물 제작하는 기간 자체가 지금은 수작업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보철물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보철 치료를 위한 치과 진료는 군 병원은 물론 각 부대 의무대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철물 제작은 외부 기공소를 제외하면 국군 수도병원과 대전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치과 기공소에서만 가능한 상황. 캐드캠 도입으로 기존 수작업 방식보다 보철물 제작이 수월해지면서 좀 더 많은 장병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병원에서도 이런 장비를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장비의 가격에 비해서 경비 절감도 할 수 있는 장비고, 또한 환자의 그 불편함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그리고 이 보형물을 뜰 적에 그것이 어떤 전산화해서 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주 맞게끔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국군 대전병원은 앞으로 캐드캠 시스템과 연계된 첨단 장비들을 구축하고 보철물의 배송 체계를 단축하는 등 장병들의 치과 치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육군 수도군단은 지난 2011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병사와 지역 주민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충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00% 합격률을 자랑하는 충의학교가 벌써 7기생을 맞았다고 합니다. 심일사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육군 수도군단에서 충의학교 7기생들의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부대는 지난 2011년부터 충의학교를 운영하며 학력이 고졸 미만인 병사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속 부대 병사 21명과 지역 주민 5명이 7기생으로 모였습니다. 햇볕 쨍쨍, 웃는 날 등으로 이름 붙여진 3개의 교실. 이곳은 100% 전원 합격의 도전장을 내민 학생들의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6개 필수 과목과 가정, 도덕 등의 선택 과목으로 구성된 수업은 평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진행됩니다. 과목별 선생님은 실력 있는 병사들 중에서 선발했고, 국사 과목만 민간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김태정 교사가 맡았습니다. 2달 남은 군생활 동안 보람찬 일을 해보고자 해서 지원했고, 될 수 있는 한 여기 있는 전 학생분들이 다 합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26명의 충의학교 7기생들은 오는 4월에 있을 검정고시에 도전합니다. 충의학교에서 이제 공부 좀 하면서 추억도 쌓고 이제 검정고시 반드시 합격해서 사회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142명이 입학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둔 충의학교는 이번 7기생들의 꿈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4년째 운영 중인 충의학교는 병사들의 꿈을 키울 뿐만 아니라 민군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 35사단은 지난 3일 신병교육대대에서 새해 첫 입영 행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입영한 200여 명의 장정들은 3월 18일까지 5주 동안 기본 전투기술과 제식훈련, 체력단련 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단은 올해부터 장병 인권을 보장하는 병영을 구현하기 위해 인성 함양 교육 시간을 기존보다 4시간 늘려 38시간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전투 능력과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화생방 교육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한편 부대는 인터넷 포털 카페 충경 새내기 부대를 통해 편지를 받아 매일 훈련병들에게 전달하고 입영 장병들의 훈련 사진을 일주일 단위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병영 소식을 전하며 군대에 간 아들이나 애인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이 그 주인공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병무청 블로그 기자단의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병무청 블로그 청춘예찬. 작년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SNS 부문에서 수상할 정도로 생생한 병영 소식과 다양한 콘텐츠로 누리꾼에게 인기입니다. 병무청은 4일 종합상황실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청춘예찬 기자단을 위촉하고 환영하는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기자단은 군 생활 중인 병사의 어머니와 여자친구 각각 10명, 일반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40명 모집에 130여 명이 지원해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월 5일 입대한 남자친구의 군 정보를 알아보다가 청춘예찬을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군 생활과 병무 행정을 이해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기자단은 올해 11월까지 앞으로 10달 동안 병무청 징병검사장과 입영부대 등 병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생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활동 중 국방홍보원 견학과 함께 국방TV와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또한 우수 기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병영 알림이로서 청춘예찬 기자단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나라 공군 창설의 주역이었던 장지량 전 공군참모총장의 연결식이 4일 공군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지난 2일 노안으로 별세한 장지량 전 공군참모총장은 1924년 태어나 1948년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공군학사 2기로 임관하고 육군 항공기지사령부에서 공군 창설을 주도했습니다. 고인은 6.25 전쟁 때 해인사 폭격을 막아 8만 대장경을 지켜냈고 비상탈출한 조종사들을 빨리 구출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빨간 마후라를 착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966년부터 2년 동안 공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면서 F4 팬텀 전투기를 도입해 공군 현대화의 기반을 닦기도 했습니다. 또 관제부대 창설과 작전통신망 구축 등 대규모의 방공망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고 작전 지원을 위해 UH-1H 헬기를 도입하는 등 전력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역 시절 은성 충무 무공훈장과 미국 공로훈장 등을 받았고 전역 후에는 덴마크 십자훈장, 자유중국 대수훈장 등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주한미군 계약지원사령관을 초청해 군수조달 간담회를 갖고 상호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참석자들은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양국의 군수조달 체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획득사업과 관련해 획득대학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획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획득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험, 학력 등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이 기준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사업 추진 시 일어날 수 있는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한 방사청의 질문에 대해 잔이 부러튼 육군대령은 개개인의 주인의식과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방사청은 앞으로 주한미군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군수 조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 52기 생도들의 기초군사훈련도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을 이겨내며 위병수와 GOP 경계 등 다양한 경계 훈련과 공포의 화생방 훈련까지 군인화 과정을 잘 수행해가고 있는데요. 기초군사훈련 현장 그 3번째 시간 함께 하시죠. 우렁찬 기상나팔 소리가 어둠을 깨웁니다. 잠에서 덜 깬 생도들.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는데요. 운동 한번 하지? 아니다. 자, 대충 할 거야. 원승률. 빨리 해. 알겠습니다. 지도생도의 불호령에 잠은 금세 사라지고 오늘도 바쁜 하루를 준비합니다. 밤새 기온이 뚝 떨어져 교장의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핫팩으로 몸을 녹이며 추위를 이겨내봅니다. 하지만 흐르는 콧물마저 막을 수는 없나 보네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생도들은 다양한 경계 상황을 경험하며 경계 작전을 몸소 익힙니다. AN2기 2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 중. 시간. 지금 적군 수송기 뭐지 이름? 3대공 초소 15시 14분. 한번 보실까? 아니 보이는데 까먹었어. 짧은 문장이지만 생소한 단어가 많아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15시 19분입니다. 적기 AN2기 세대가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몸에 있고 머리에 각인돼 있을 것입니다. 현 시각은 15시 17분이라는 통보 이상. 동지! 손들어 움직여 쏜다! 누구냐? 교내 간부입니다. 추위를 이겨내려 안간힘을 쓰던 생도들. 이제는 추위에 아랑곳 없이 경계 훈련에 매진. 경계 교장의 추위는 물러간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화생방 교장은 어떨까요? 여기는 화생방 교장입니다. 전시에 지급받는 방독면, 보호의 세트, 화생방 탐지 및 제동 물자에 대해서 완전히 숙달화될 수 있도록 교관과 조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스! 오염 지역에서 목숨을 담보해줄 방독면. 9초 이내에 착용을 완료해야 하기에 신속히 동작을 취합니다. 물론 신속함의 정확성은 기본이 돼야겠죠. 공포의 시간. 가스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가스와의 첫 만남에 생도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못 버티겠습니다. 못 버티겠다는 하지 마. 여러분 장교가 될 사람이야. 못 버티는 게 어딨어. 다 착용하고. 눈물, 콧물이 흐르지만 동기들과 서로 의지하며 당당히 방독면 착용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화생방 상황을 부여하더라도 방독면을 신속히 착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처음 경험해본 가스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잠깐 찰나의 사이에 지금 얼굴이고 뭐고 피부가 다 따갑기도 하고 방독면의 소중함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나영 생도 잔뜩 긴장한 얼굴인데요. 벌써 목이 아프잖아.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거침없이 가스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숨이 안 쉬어지고 눈물도 막 엄청 많이 나오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자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낯설고 힘든 기초 군사훈련 과정을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52기 생도들. 힘찬 발걸음만큼 당찬 그들의 질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중 양국의 국방부 장관 회담이 9년 만에 열렸습니다. 지난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군사 한라인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다시 한번 합의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우리나라와 가까워지고 있는 사이에 북한은 연하장 전송 관련 보도에서 중국을 러시아보다 뒤로 하며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중국과의 관계 변화도 주목해 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한 최선의 길은 핵을 포기하는 겁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